제가 맡은 주제는 음악 인간의 삶입니다. 인간의 삶에서 음악이 무슨 의미일까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요. 물론 우리가 언어로 아주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말로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못한다 이런 표현을 밥 먹듯이 쓰는데 진짜 중요하고 강렬한 소통은 비언어적인 걸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강력한 게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 공동체를 결속시키고 단결시키는데 음악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결속이 아주 급하게 필요한 순간 무슨 시위 현장이라든지 운동 경기를 응원할 때 같으면 음악 없이는 그런 결속이 금방 일어나기 굉장히 어렵고 음악만 같이 하고 나면 정말 모르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형제된 것 같고 하나 된 것 같고 이런 결속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바로 인간 공동체를 지금까지 있게 하는데 음악이 기여했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 자, 이제 음악이 그러면 이렇게 정말 생존과 관계된 이렇게 거대 집단의 결속만 도모했냐면 그렇지 않고 개개인의 친밀감을 높이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기와 부모의 소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아이에게 어떤 안정감을 주고 안전한 상태에서 부모한테서 아주 미숙한 상태로 나왔지만 넌 안전하다는 그런 의식을 주면서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기제에 음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극단적인 경우 말고도 우리가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을 때 음악을 통해서 굉장히 친해질 수 있는 수단으로 음악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음악을 하면서 사람들 간의 친밀감과 연대감을 높이는 이런 현상은 대략 16세기 후반경부터 나타났었는데 음악에서는 이 근대가 시작된 거를 16세기 말 17세기 초로 보고 있는데요. 이때 나타난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 바로 아마추어 음악가의 등장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음악을 할 수 있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사회에서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능력, 악보를 볼 수 있는 능력, 연주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 샀기 때문에 모여서 같이 음악을 즐겼다는 거죠. 또 마침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음악하는 거를 즐기고 그거를 과시하고 이러는 것과 거의 맞물려서 음악 역사에서는 악보가 이제 인쇄되기 시작했거든요. 악보 출판 출판 기술이 발명된 게 1501년인데 이때 이 아마추어들이 악보 보는 거를 좀 폼잡고 싶고 연주하고 싶으니까 이 악보를 많이 사들여서 이 악보 시장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마련해줬다고 얘기를 하는데 악보 시장이 컸다는 거가 무슨 의미일까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음악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이 이전까지 모든 음악 시장이 없었고 음악은 3차 산업에 가깝죠.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서 서비스해주는 3차 산업이었다면 시장이 형성되게 됐던 그거의 대상이 악보였지만 그의 최초의 시장이 이때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이 아마추어들의 이런 요구 때문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이 바로 노래하는 사람의 매력인데요. 이 주장의 원조는 찰스 다인이고요. 여기 소개해드린 제프리 밀러 같은 사람은 음악을 하는 그거 원래 시작이 남자가 자기 짝을 찾기 위한 구애 행동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남성의 저음, 이것이 음악 비즈니스에서 많이 활용되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 비즈니스를 최초로 성공시킨 사례가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크루너들인데 이 사람들을 왜 크루너라 그러냐면 크룬이라는 창법을 쓰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크룬 창법의 효시는 여기 소개해드린 이 빈 크로스비라는 영화 배우 겸 가수인데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고도 목소리 들어보시면 어떻게 하는 게 크룬으로 부르는 거다 이걸 알 수 있을 겁니다.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just like the ones I used to know where the treetops glisten and children listen to hear sleigh bells in the snow. 어떤가요? 굉장히
Christmas card I write. May your days be merry and bright, and may all your Christmases be white. 자, 이렇게 부드럽게 무리하지 않게 이렇게 부르는 거. 이게 쿨은 창법인데 처음 이 노래를 녹음하고 이게 화이트 크리스마스라는 곡 잘 아실 텐데 이 곡이 싱글 앨범으로 5천만 장이 팔렸어요. 지금까지도 단일 싱글 앨범으로는 깨지지 않는 기록이고 상업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죠. 이제 빈 크로스비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걸 보고 이 빈 크로스비를 모방한 여러 크루너들이 초창기 팝에서 성공을 거둔 가수인데 공통점은요. 모두 고함치지 않고 부드러운 중저음으로 노래를 했던 잘생긴 미남 가수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면 모든 종교는 음악적이며 동시에 모든 음악은 종교적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어떤 종교든지 그 중심에는 음악이 있고 모든 음악은 일종의 종교적인 교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종교를 믿는다는 것, 신을 믿는다는 거는 이성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그 종교적인 경험에 의한 어떤 신비적인 행동일 텐데 이때 느끼는 이 감정과 음악이 주는 황홀감이 거의 유사한 감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둘을 헷갈린다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종교적인 감흥을 주기 위해서는 시각이나 촉각 이런 것이 아니라 청각이 유용하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모든 종교에서 하는 제의 이런 의식에는 음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좀 더 특별히 음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가 있는데 바로 기독교예요. 8세기 후반경에 프랑크 왕국의 카롤린거 왕조가 어떤 일을 하냐면 좀 교황의 권위를 세워야겠다. 로마 카톨릭의 좀 권위를 세워야겠다라는 그런 생각하에 그 전 유럽에 흩어져 있었던 제의의 형태와 성가를 통일하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통일해가지고 모든 교회에 다 똑같이 부르겠다는 작업을 하면서 먼저 여기 그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달력을 통일하고 이 달력에 맞춰서 어떤 노래를 어떻게 부르라고 하면서 보급하고 가르치게 되는데 이러면서 음악이 굉장히 큰 성장을 거두게 되는 거죠. 자, 이때 기독교 음악이 굉장히 많은 발전을 거둔과 동시에 가장 또 큰 혜택을 보는 사건이 하나가 생기는데 그게 바로 기보법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줄을 그어놓고 이게 말하자면 도다 이런 하나를 구분을 해놓고 기준선을 놓고 이것보다 높게 불렀다 낮게 불렀다 어떻게 진행된다는 걸 메모를 한 거죠. 굉장히 놀라운 혁신인데 이 혁신을 이룬 사람은 귀도 다레쪼라는 그 수도사였어요. 또 더 큰 공헌은 지금 우리가 여전히 쓰고 있는 도레미파솔라의 계명을 귀도 다레쪼가 만들었던 거죠. 자, 귀도 다레쪼의 이런 노력을 통해서 성가가 기록되고 교육되는데 굉장히 속도가 빨라졌고 처음에는 한 줄만 그려졌던 것에서 이제는 색깔별로 4줄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식으로 5줄의 5선 악보가 나오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렇게 꼬불꼬불 화살표 같이 하던 거를 이제는 리듬도 좀 표현할 수 있는 거로 사각, 그 다음에 16세기가 지나면서 동그라미의 악보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악보가 이렇게 정교하게 발전할 수 있었던 또 굉장히 중요한 그 배경에 바로 이 사건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바로 다성음악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거죠. 한 사람 이상이 노래를 부르려면 미리 약속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정확하게 약속을 정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정확하게 약속을 정하는 게 바로 뭐냐면 악보죠. 악보에 적어놓고 적은 그대로 노래 부르는 것. 그러니까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도 다른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악보대로 불러야 되니까. 이런 제약은 있지만 둘이 같이 부르면 두 소리가 같이 엮어내는 합원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쪽을 더 좋아하게 됐어요. 이 순간이 바로 서양 음악이 다른 지역의 음악과 다른 길을 택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이성부로만 부르고 말았을까요?
같은 소리가 어우러지는 거는 무한대로 많고 무한한 정보를 주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것을 했어요. 그러니까 개개인보다는 이 사람들이 모이면 어떤 소리를 낼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2개 이상의 소리, 3개, 4개, 5개 이것도 한꺼번에 부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동시에 여러 소리가 나는 걸 우리가 코드라고 화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화음들 중에 누가 중요한 화음일까요? 잘 어울리는 완전한 협화음들이 중요한 화음이고 불협화음은 안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음악에서 잘 어울리는 화음으로 음악을 할까요? 음악에선 그렇게 하지 않고 잘 어울리는 화음과 안 어울리는 화음을 잘 섞어서 우리가 이거를 화성이라고 하는데 화음들을 배열한 거를 그걸 잘 절묘하게 잘 섞어서 너무 어울리는 것만 하면 재미없고 너무 안 어울리는 것만 하면 듣기 싫고 이거를 절묘하게 섞어가면서 한 번 안 어울렸으면 그 다음에 해결해주고 또 그 다음에 너무 해결해서 심심할 때 되면 또 불협화음을 하는 식으로 엮어서 음악을 만들게 되고 이것이 너무나 재미있어서 서양 음악에서는 리듬 멜로디 그것도 재밌지만 결국은 화성이야. 화음을 어떻게 진행하는 거가 그 곡을 이끌어가는 큰 줄기다. 이런 식으로 음악이 발달하게 돼요. 유명한 베토벤의 비창의 서주 부분이에요. 굉장히 아름다운 음악이 있지만 이 표피들을 다 걷어내고 나면 가운데는 이런 골격만 남을 거고 그 골격들이 다 속해 있는 걸로 귀속시키다 보면 결국은 이 많은 움직임은 1도, 이 많은 움직임은 3도, 그다음에 더 큰 곡 전체로 보면은 그런 것들도 다 귀납적으로 다 수렴되고 나면 결국 1도, 5도, 1도로 끝나는 구조다. 이건 누가 이런 걸 할 수 있냐? 위대한 작곡가라면 이런 걸 한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한 거죠. 자, 이러면서 음악이 이제는 더 이상 행위가 아니라 정말 이제는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 따로 있구나. 저런 걸 터득한 작곡가가 따로 있구나. 그리고 음악은 이제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냥 행동 양식이 아니라 누군가의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주제인 음악이 작품이 되고 이렇게 음악이 어느 한 사람이 만들어낸 작품이 되고 그거 가서 좀 들을만한 것이 되니까 그전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모이면 음악을 했는데 이제는 음악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뭐 나타났던 시기를 되게 17, 18세기로 보는데 본격적으로 이거를 주도한 거는 그 이제 중산층을 형성했던 도시 시민 계층이었고요. 처음에는 다소 이렇게 소란했지만 19세기가 되면서 이제 유럽의 큰 도시마다 경쟁적으로 콘서트 홀이 지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 전에 있었던 공간은 다른 놀이를 하거나 사람들이 모였던 공간에서 그냥 음악을 했다면 19세기에 콘서트 홀이 만들어지는 거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건데 아주 돈을 많이 들어서 멋있게 지어놨는데 거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음악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음악만을 하자고 사람들이 그렇게 멋있는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음악이 그 다른 것을 할 때 그냥 도움을 주는 다른 기능을 겸하는 사건이 아니라 음악이 음악만을 위한 사건이 되게 된 거죠. 그러면 음악만이 듣는 음악만이 주인인 다른 것이 아니고 음악이 음악만을 표현하는 음악은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이게 쉽지 않은 얘기인데 말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런 작품에서 의미 있는 것은 그 안에 음들이 만들어내는 고유한 어떤 것, 음들의 관계, 그 관계들이 만들어내는 형식, 이거를 듣는 거예요. 이거는 모차르트 교향곡 40번이에요.
기억하기는 마찬가지였을 텐데 이걸 쪼개 보면 따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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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하고 물은 거예요. 거기에 따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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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하고 대답한 거죠. 한 번으로 안 충분하니까 따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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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하고 다시 물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따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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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다시 대답한 거고, 이 전체에 대해서 또 답을 해요. 따라리리리란 딴 따라라리리란 딴 따라라라라 이렇게 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요거를 알면 뭘 하고 있는지 좀 파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음의 질서라고 얘기하지만 뜯어가서 보면 아, 서로 주고받는구나, 서로 대꾸를 하고 있는구나, 대꾸로 점점 확대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 이 곡도 그냥 만들어진 건 아니고 도도 솔솔 하는 동기가 있고요. 모든 일에는 동기가 있잖아요. 그 동기예요. 도도 솔솔 했으니까 라라 솔솔 해서 대답을 해준 거예요. 이러면서 첫 번째 악구가 만들어지고 도도 솔솔 랄라 솔솔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파파 미미 렐레미도 그리고 끝났다 하고 점 찍는 거예요. 점이 피어리어드, 악절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하나의 악절 갖고는 재미없어? 그러니까 이 하나의 악절을 부르고 그 다음에는 이것과는 조금 대조되는 두 번째 악절을 얘기하고, 아, 내가 얘기했는데 반론을 제기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야, 맨 처음에 한 얘기가 맞아 해서 이 음악은 어떻게 듣는 거냐면 A, B, A 이런 구조로 하나 우리가 알던 선율, 그 다음에 새로운 선율, 그 다음에 다시 우리 확인해주는 이런 구조를 들으면 아, 잘 들었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이제 이렇게 작품이 된 음악 속에서는 그 음악의 의미가 고유한 형태로 그 음악 안에만 존재한다고 얘기하는 그것이 되는 건데, 이걸 보통 우리가 형식, 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말하자면 변주곡 형식이다 그러면 먼저 주제를 듣고 이 주제가 어떠한 요소별로 변하는가, 그 구조를 듣는 그런 식으로 음악을 감상하게 되는데, 음악 안에는 몇 개의 이런 형식들이 있어서 이 패턴을 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음악을 이제 감상하는 준비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진짜 쉬울까요? 뭐 그렇게 쉽지는 않고요. 제가 조금 전에 좀 안내해드린 대로 들리는 것부터 그 관계들을 조금씩 파악을 하게 되면 그 관계들 간의 긴장을 이제 느낄 수 있고, 그것의 해결감을 느낄 수 있고, 그거에 만족하고 불만족한 것 때문에 또 다른 감정들에 대한 은유까지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고 열심히 감상을 한다 그럴까요? 그냥 스쳐 지나가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음악이 진화한 것이 바로 이렇게 작품이 된 음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